안녕하세요. 9월 5일자 한국과 세계의 주요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씩 아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공장, 군사훈련, 그리고 영화제. 이 세 가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대체 공통점이 뭘까요? 글쎄요, 정말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저도 감이 안 잡히네요. 정답은요, 이 모든 게 바로 오늘 단 하루 한국을 둘러싸고 벌어진 아주 중요한 뉴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들려온 조금은 심상치 않은 경제 소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미국의 경제 마찰입니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에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는 건데요. 맞아요. 시작부터 좀 무거운 소식인데 현대차 전기차 공장 근처죠.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475.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 작전에서 구금된 사람들의 수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한국 국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우리 정부도 즉각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반응했죠. 외교부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바로 대응팀까지 파견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그냥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걸 넘어서요. 해외 투자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 하나 때문에 투자 안정성이나 외국인 권리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확 커진 셈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잖아요. 특히 자동차 산업 쪽에서는 이미 팽팽한 경제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대목인데요. 최근 미국-일본 무역협정을 보면 일본 차에 붙는 관세가 25%에서 15%로 확 낮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자동차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공장 단속이라는 직접적인 외교 이슈랑 무역 관세라는 좀 더 큰 틀의 전략적인 문제가 지금 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경제 문제와 외교 문제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경제 문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동북아 지역의 동맹 관계, 그러니까 안보 지형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네, 경제 마찰을 넘어서 이제는 안보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함께 보시죠. 와,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네요. 그쵸? 먼저 바로 다음 주 9월 15일에는 한미일이 함께하는 연례 방어훈련 프리덤 엣지가 시작됩니다. 이건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군사기술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요. 우리 주력 전차인 K2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인 트로피라는 걸 장착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차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로켓을 도착하기 전에 미리 요격해서 터뜨려버리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방패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미일이 공조를 다지는 동안 북한의 움직임도 정말 예사롭지가 않죠.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 김주애가 점점 더 자주 공개석상에 나오면서 후계자 구도에 대한 추측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방문이 북한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각자 자기 편끼리 동맹을 강화하고 방어 수준을 높이면서 이 지역 전체의 군사적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안보 환경. 이게 바로 저희가 살펴본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관세나 탱크처럼 좀 무거운 하드파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힘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럼요. 이제 시선을 확 돌려서 소프트 파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문화 무대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 중심에 서 있거든요.
와, 9월하고 10월 문화계 일정을 보니까 정말 빽빽하네요. 시상식에 스포츠 대회, 또 드라마 첫 방송까지 쉴 틈이 없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기대되는 게 있죠. 바로 아시아 최대 영화제 중 하나인 부산국제영화제가 곧 열리는데요. 개막작이 무려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다른 선택은 없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관심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콘텐츠는 뭐 더 이상 우리끼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굿뉴스는 영화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10월 17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다고 하고요. 드라마 컨피던스 퀸도 마찬가지예요.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해외 시청자들을 바로 만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국경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저는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외교 마찰이다, 군사적 긴장이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데 바로 같은 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문화적인 성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젠 정말로 문화 수출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떠받치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저희가 경제, 안보, 그리고 문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한국의 단 하루를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다이나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요?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바로 그 지점에 다음 이야기의 힌트가 숨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